굴포천이라는 한 하천변 갈대숲에서요, 한 환경미화원분이 쓰레기를 치우시다가 평생 잊고 싶은 무언가를 발견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건의 그날, 하천변에서 수거한 쓰레기들을 가득 넣은 마대자루를요, 모두 인근 쓰레기 집화장으로 가져가셨다고 해요. 이 환경미화원분이. 그리고 그곳에서 유독 이상한 마대자루 하나를 발견을 하셨다고 합니다. 색깔이 다른 마대자루 하나. 이상한 건 지지대를 세워놔도 자꾸 그 마대자루, 그거 하나만 자꾸 굴러 떨어졌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그 마대자루 안에 둥근 무언가가 있었는데 처음에 이 환경미화원분이 공인 줄 아셨대요. 축구공인가? 그런데 사람의 촉이라는 게 공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상하니까 호기심에 의문까지 더해져서 동료들과 함께 그 마대자루 속을 확인을 해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대자루 속을 열었을 때 그 속에는 한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당시 이 환경미화원분의 신고로 이 마대자루 속 의문의 여성 시신은 세상에 드러나게 됐어요. 당시 이 시신의 상태는요, 엄청 심하게 부패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신이 사건 당시 잠옷 차림이었다라는 것 이외에는 이 시신이 누구인지 신원조차 파악하기가 어려웠어요. 시신을 거만한 의사는요, 당시 이 시신이 조그만하게 웅크린 자세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세로 마대자루 속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처음에 의사분은요, 초등학생 정도의 작은 아이로 추정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두상을 봤을 때는 다 자란 성인의 두상을 가지고 있었기에 정확한 나이대조차 파악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시신은요, 완전히 부패가 된 상태였대요. 그러니까 피부도 새까맣게 다 부패가 돼서 멀리서 보면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을 정도의 부패 상태였다고 합니다. 정말 미라 직전이었대요. 미라 직전. 그런데 더욱더 이상한 건요, 이 마대자루 속에 있었던 시신의 자세예요. 이 팔과 다리가 다 몸에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웅크린 자세. 시신이 든 마대자루는요, 갈대밭 인근 하천변에 유기된 뒤에 이제 쓰레기 집화장으로 옮겨졌고요, 몇 번이나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대자루 속 시신의 상태는요, 전혀 자세에 흐트러짐이 없이 웅크린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당시 조사를 했던 경찰들은요, 이 여성을 범인이 납치해서 결박을 해놓은 게 아니라 이거는 이 피해자 여성분이 먼저 사망을 한 거예요. 사망하고 나서 그 후에 이 시신을 마대자루 속에 넣기 위해서, 유기하기 위해서 시신 자세를 잡아서 묶은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 시신의 사망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신의 최초 목격자인 이 환경미화원분은요, 처음 시신을 발견했을 때 시신의 머리 부분이 파란 색깔 비닐봉지에 씌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 파란 비닐과 이 여성의 사망 사인이 관련이 있는 걸까요? 조사를 한 경찰들은요, 사망 사인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왜? 부패가 너무 심해서. 부패가 너무 심해 이 시신이 언제 죽었는지조차, 사망 시점조차도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 시기를 추정해 볼 단서는 있어요. 이 환경미화원분이 이 시신이 든 마대자루를 수거한 날은요, 2016년 12월 2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에 작업한 날, 이 전에 똑같은 작업을 한 날은 2016년 10월 28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월 28일 날 똑같이 작업을 했을 때는 이 문제의 마대자루가 없었대요. 그 말은 10월 28일부터 12월 2일 사이에 누군가가 이 시신을
이곳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 시신의 부검 결과요, 사망한 여성분의 혈액형은 B형이고, 그리고 나이 추정은 대략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딱 여기까지가 부검 결과예요. 사망한 여성의 신원도 그리고 용의자조차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보게 되면요, 바로 옆에 경찰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신이 발견된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요, 아무래도 타 지역의 사람이 다른 곳에서 이 여성을 죽이고 그 시신을 굴포천에 와서 버리고 간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누가 강심장으로 경찰서 앞에다가 시신을 유기하냐. 타 지역에서 온 범인이 바로 앞에 경찰서가 있는지 모르고 이곳에 버리고 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데 범죄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달랐어요. 전문가들은요, 이쪽 주변에, 굴포천 주변에서 거주를 했었거나 혹은 하고 있거나, 그리고 시신을 유기한 위치, 바로 앞에 경찰서가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지리감이 뛰어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추정을 했어요. 12월 8일 굴포천 쓰레기 집화장에서 마대 자루 속 여성의 시신이 소각되기 직전에 발견이 됐습니다. 이 말은요, 정말 자칫하면 이 여성의 시신이 불에 소각이 되면서 완전 범죄로 묻혀질 뻔했었던 거예요. 지금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온 이런 마대자루들은요, 그 다음날 바로 실어서 이제 불에 소각을 하는 거였어요. 정말 소각이 되어버렸다면 이 사건을 영원히 묻힐 뻔했던 거죠. 이 굴포천이라는 곳은요, 서울 강서구부터 경기도 부천까지 5개 구에 거쳐 흐르는 긴 하천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신이 유기된 장소는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대단지 아파트와 그리고 주택가가 인접한 하천이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앞에는 경찰서까지 위치해 있었어요. 유기 장소에서 쓰레기 집화장까지의 거리는 1.6km, 차로 약 4분 거리라고 합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요, 이 범인이 사람을 죽였어. 그리고 그 후에 솔직히 땅에다가 시신을 안매장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시신 발견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 범인은 땅속에다 시신을 유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요, 땅속에 시신을 안매장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안매장을 하려면 보통 산으로 가게 되죠. 산속에 땅을 파서 그쪽에 시신을 유기한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차가 있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범인은 차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땅속에 시신을 안매장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정확하진 않지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차가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추정입니다. 이 범인은요,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에 시신을 유기했단 말이죠. 전문가들은요, 분명히 이곳에 시신을 유기한 이유가 따로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신이 발견되더라도 자연스럽게 쓰레기로 여겨져서 처리되길 바라는? 실제로 이 굴포천에는요, 쓰레기가 담긴 마대자루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대자루라는 건 의심을 사지 않을 포장 도구였을 거예요. 이 범인한테는. 그리고 그 쓰레기 마대자루들이 모여서 쓰레기 집화장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바로 불에 태워진다는 이 소각이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소각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완전 범죄를 꿈꾼 범인. 그렇기에 이 전문가들은요, 이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굴포천 쓰레기 처리 과정에 대해서 모두 잘 알고 있는, 꿰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추정했어요. 아무래도
예전에 이 굴포천 하천 정비 사업을 할 때 같이 동참을 했던 사람이라거나 혹은 동참한 사람들과 접촉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을 법한, 거기에다가 이 마대자루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에요, 그 지역의 가출이나 실종 사건 접수가 한 85건이 있었대요. 미해결 사건으로 된 게.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이 되고 나서 이 85건 모두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 인근에서 이 피해 여성의 신원과 비슷한 그 어떠한 여성의 실종 사건도 접수가 된 것이 없었어요. 다 해결이 됐단 말이죠. 사람이 죽어서 시신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을 찾는 실종 신고라든지 그 어떠한 사고도 접수가 된 것이 없는 거예요. 전문가들은요,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 혹시 이 사망하신 피해자 여성분이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국적의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이 시신이 발견된 곳에는요, 이 중국인들이나 다른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만약 범인이 외국인이다라고 하면 더더욱 이 피해 여성의 신원과 범인 검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이 경찰이 공개한 피해 여성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이제 얼굴이 이제 가상으로 복원을 한 거예요. 키 150에서 155cm에 나이는 30대에서 40대 사이의 통통한 체격. 주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비슷한 여성분을 아시는 분은요, 바로 인근 경찰서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이 여성분의 신원도 밝혀진 게 없고요. 당연히 이 범인 용의자 또한 추려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굴포천에서 발생한 한 미스테리한 사망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